네, 오늘은 FOMC 특집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 동결을 하고요. 이 금리 결정 자체보다는 관세발 불확실성 속에 지금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충광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이 상황 다시 한번 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제 전망 발표가 이번에 나오지 않아서 파월에 대한 이 기자회견 발언에 오늘 집중되었었는데 시장의 관심이 주목할 만한 발언들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번 인터뷰 또 성명서 스테이트먼트가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끼리 표현하면 그렇게 이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늘 기대했던 아주 뉴트럴한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담담하게 판단하는 그런 톤 앤 매너라고 볼 때 상당히 편안한 인터뷰였다. 예를 들면 경제가 grow at a solid pace라고 표현을 작년부터 계속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표현이 빠질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워낙 지금 지대할 것 같다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경제는 아주 견조한 페이스로 성장을 하고 있고 다만 후에 이제 이 관세에 따른 물가라든가 노동시장의 영향이 불확실성이 좀 증대됐다.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세의 영향이 얼마나 클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당히 뉴트럴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인을 해주는 멘트가 아니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조금 아쉬웠던 거는 QT를 지난 회차 때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였었잖아요. 사실은 QT를 이번에 좀 종료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아예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 정도가 조금 아쉬운 포인트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고 왜냐하면 지금 관세라든가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니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고용이나 성장률 같은 하드 데이터는 나쁘지 않지만 연준의 고민이 여전히 깊은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경로가 좀 바뀔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던져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렵죠. 패드가 이제 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항상 매달 우리가 갑론을박이 많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많은데 어차피 썰이고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좀 해보면 올해 한 6월 이후 정도에 분명히 이 관세에 따른 실물 경제가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그 수치가 확인되는 시기가 언제쯤 분명히 올 겁니다. 일기 때를 놓고 보더라도 2018년 7, 8, 9월 달에 25% 관세, 대중국 관세 부과한 이후에 9월 달까지는 주식시장이 괜찮았어요. 경제 펀더멘털이 괜찮았고 그런데 3분기 GDP 성장률이 2.5였다가 당시에 2018년 4분기에 0.6%로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S&P 500이 9월 2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자그마치 19.5%가 빠지거든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하반기에 올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또 우리가 다시 좀 분석 또는 따져보면 그렇게 깊은 딥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여튼 6월 이후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그 수치를 확인하고 나서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스몰 스텝을 하건 그때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에 대한 희망을 좀 섞어서 전망들을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시장 예상의 경로와 좀 달라질까? 글쎄 그런 측면까지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하반기에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희 하우스는 두 번, 그러니까 25EP를 1회차 기준으로 했을 때 베이스 케이스로 한 2차례 인하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례 이상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그너님 지금 올해 2차례 정도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다면 연준도 그렇지만 데이터 디펜던트일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당연하죠. 경기가 중요한 건데 당연하죠. 미국의 경기 전망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저는 경기 전망 이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저의 헌치라고 하죠. 미국 정부, 패드를 포함해서 미국 정부의 드라이 파우더는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 동결했고 고점 기준으로 상단 기준으로 4.5% 유지했잖아요.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전 세계 경제 대국 1위고 군사 대국 1위, 기초통화국에서 중앙은행 정책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필요하면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멘트도 어저께 했었잖아요. 제롬 파월이. 그런 면에서 볼 때 경기의 어떤 펀더멘털 훼손이나 딥이 생각보다 이렇게 쉘로우하지 않을까, 얕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 시장 상황을 관련해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트리플 약세까지는 벗어났지만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에 파월 의장이 이 미국의 성장에 대한 안심을 좀 시켜주면서 증시는 상승 마감했지만 달러화는 아직 회복이 요연해 보이거든요. 아시아
I자 통화가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가 어떻게 될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지금 달러 약세를 유도해서 그가 당선된 두 차례 당선된 아주 중요한 경제 꼭지라는 게 이 제조업 기반을 다시 리빌드하겠다, 수출국의 면모를 다시 되찾겠다. 그게 이제 슬로건일 뿐인데 사실 그런 절차가 뭐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통화가 얼마나 약세가 될까? 저는 시장 논리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 논리에 따라간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올 연초에 DXY 기준으로 109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99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10% 빠졌죠. 저는 여기서 더 큰 심한 약세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이제 타이완 달러부터 시작해서 원화가 좀 동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것도 타이완 금융기관들이나 중앙은행들이 이제까지 달러 자산 투자했다가 이 일회성 해치성으로 달러를 풀고 대만 달러를 사고 뭐 이런 영향이 아니었나 하는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게 일시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연초에 DXY 셀아메리카나 무슨 미국의 예외주의가 끝났다 이런 것들도 연초에 잘 앵커님 아시겠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한 4년 동안 굉장히 미국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1095 빌리언 달러가 미국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중에 한 7% 정도 지금 빠졌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연초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블루클로징하고 연초에 다시 이제 SL 엘로케이션을 쭉 한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관세의 망령이 또 지나치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일부 미국 달러 표시 주식이든 채권이든 조금 일부 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향이라고 볼 때 UX 달러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큰 약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99포인트라는 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싸진 상황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DXY를 쭉 확장해서 보시면 달러 인덱스를 보면 평균이 95에서 100 사이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뉴트럴한 평균적인 수준에 지금 도달했다, 그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럼 저희가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어때야 되는지, 투자 전략은 어때야 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모르겠어요. 올해 아까 언급된 대로 하반기에 실물 경기 영향이 있을 그 딥이 얼마나 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딥을 논외로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이나 경제를 얘기할 때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정책의 효과, 트럼프도 이른테면 정책의 효과의 범주에 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 미국 주식을 이제까지 끌어왔던 굉장히 큰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 요소는 민간 부분의 경쟁력입니다.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 관세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소식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향하는 방향보다는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언급드렸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 페드의 드라이 파우더가 굉장히 풍부하다거나, 그리고 데일리 트레저리 스테이트먼이라고 하는 그 미국 정부의 고간 아니겠습니까? 연초 이후 지금 계속 보시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정부 지출을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의 어떤 당근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규제 완화라든가 그가 준비하고 있는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화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경제 펀더멘털도 그렇게 심한 딥의 어떤 경로로 가지 않을 뿐더러 그걸 반영하는 주식시장도 기본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기업 실적 발표되는 거 지금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충광 레그넌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